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생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실전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세타의 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세타 나타내주는 동경이 있는데 몇 바퀴 돌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런 6세타 이런 부분들의 동경이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다. 이런 형태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풀이 원리를 좀 기억하면 되는데 풀이 원리가 뭘까요? 자, 풀이 원리는 동경합색입니다. 요게 어느 나라 수도죠?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없애버리는 건 아주 기억하기 쉽죠. 자, 그래서 동경업색이 즉 무슨 얘기냐? 6세타 빼기 세타에서 5세타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경이 사라지게 되면 2n 파 이것만 남는 거죠. 우리가 일반각 표시해 줬을 때. 자, 그래서 세타가 5분의 2n 파이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여기 이제 세타에다가 이제 우리가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 나오겠고요. 5분의 2파이 나오고 5분의 4파이 나오고 5분의 6파이 나오고 5분의 8파이 나오고 열심히 나오죠. 5분의 10파이 즉 2파이는 한 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이 내부의 가게니까 자 이만큼 5개가 생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각들을 모두 더하게 달라. 5분의 짝을 잘 이루면 금방 20파이 처리해서 자 4파이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4파이 이쪽 됐습니까? 자, 풀이 원리. 자, 여기 요거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색이는 나라 좀 여기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풀이 원리 좀 기억하기 쉽죠? 자, 잘 기억해서 문제 좀 쉽게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마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탄젠트 4분의 3파이다. 값이 그냥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데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뭐 그래프를 열심히 탄젠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아직도 더 그려야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또 뭐 이렇게 열심히 그려서 됐습니까? 그럼 이제 4분의 3파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해가도 되는데, 뭐 이거 그린다고 뭐 잘 또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또 다르게 뭐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게 좋은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제 2, 4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변을 하려는 겁니다. 마이너스 탄젠트 그러면 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서 탄젠트 4분의 파이 값은 아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1 답하는 게 그런 무난한 풀인 것 같습니다. 설명 이해됐습니까? 자, 점수 확보하라고 본 거니까 자, 가볍게 답 체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주어진 2차 형태의 삼각함수가 주어져 있군요. 최대값, 최소값 열심히 구해서 곱하게 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가볍게 치환 형태로 그냥 사인이니까 사인 살려가면서 s로 이렇게 치환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환하게 되면 이제 범위가 생기는데 사인 값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 되겠습니다. 최고차가 음이니까 열심히 그리고 꼭지점의 S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를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2분의 1 해서 꼭지점의 X좌표가 구했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최소 꼭지점에서 최대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 같고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1 처리되니까 4분의 1 나오겠죠. 이때 최대 최소를 둘을 곱하게 해달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간단한 문제풀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아직 3번이니까 뭐 어려운 거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를 뭐 코사인을 해가지고 또 바꾸는 것도 있는데 안 바꾸고 그냥 2차 범위 표시하는 거 하나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프 그려서 꼭지점 좌표 찾는 부분, 자 그런 부분까지만 좀 잘 처리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4번 문제 함께 봅니다. 변 길이, 각도, 삼각형 주어졌는데 BC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외접원 반지름하고 저 A 값하고 구해달라 되겠습니다. C각이 좀 큽니다. 그러면은 C각이 좀 크니까 C를 이쪽에 좀 둔각 형태로 잡아주고 그럼 A,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AC 길이는 루트 2가 처리가 되어 있고요. ABC 이쪽 각이 45도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쪽 C각이 105도.
150이니까 A각은 3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BC끼리 A 이렇게 처리했는데, 자, 이건 뭐 그냥 눈에 보입니다. 각도하고 대응 변들이 촥촥촥촥 나와 있으니까 사인 45에 루트 2 처리해 준 결과는 사인 30에 A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자, 사인 45도가 그냥 루트 2분의 1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사인 30도를 딱 이렇게 곱하기 한 결과가 A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가 금방 1 나오죠? 됐습니까? 2분의 1이니까 여기 이렇게 곱하기 해서 2 된 거랑 약분해서 가볍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A 값이 나오면 사인 30분의 A는 이퀄 2R. 물론 이제 45도로 해도 되는데 루트 2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인 32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는 이퀄 2R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호호, 진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외접은 반지름도 1인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1, 1 처리해서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니까 힌트되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힌트되는 요소 뭐가 있죠? 외접원 반지름. 외접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공식 생각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게 돼도 또 각이 또 많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인 법칙, 외접원도 사인 법칙.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을 생각해서 문제풀이에 접목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x값의 범위에서 방정식, 삼각방정식의 모든 합을 구해달라. 코사인 x는 3분의 1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간단한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단위원을 그래서 처리하겠습니다. 반지름이 1인원 그었을 때 코사인은 단위원에서 x값을 얘기해 주니까 3분의 1 되는 때 선을 그어서 만나는 각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즉 세타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두 개의 값을 앞에 달라. 그러면 2파이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그래프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파이 이렇게 처리하겠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그어서 만나는 각도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쪽이 이제 세타가 되겠고, 이쪽이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그래프 자체가 단위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칭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위원이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단위원을 좀 권장사항이라는 거 한 말씀 드리고 5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는 시그마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시그마 계산인 거 알겠습니다. 근데 시그마 할 때 이렇게 이제 곱하기 되어 있는 시그마 규칙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을 전개해서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k제곱이니까 6분의 n에 n 플러스 5, 6,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자, 시그마 k는 2분의 n에 n 플러스니까 5, 6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가 5번 있으니까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약분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숫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5에다가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가볍게 결과 65에다가 60 맞죠? 60 이렇게 처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시그마 규칙이니까 가볍게 6번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1하고 A9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S1 이퀄 A1이니까 1 집어넣어서 A1 구해가는 것은 무난합니다. 됐습니까? 결과는 뭐 8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근데 이제 SN을 이렇게 봤을 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학습한 내용을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n의 2차식이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죠? 등차수열이죠. 자, 근데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상수항이 없다가 돼야 되거든요. 상수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항이 규칙에서 어긋나는 그런 등차수열이 합이 되겠고 2차 계수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공차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으면요. SN 빼기 SN-1 이 부분이 AN이다라는 일반항하고 합 사이의 관계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해서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걸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딱 없애고 여기 부분의 계수를 보게 되면 자, 1이 되니까 공차가 2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2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없애고 나서 보면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쓰게 되면 일반항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은 구했습니다. 조항은 아까 나왔고요. 그렇다면은 구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다 9를 대입하면 되니까 구항은 2, 9, 18에다가 더하기 해주니까 2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21하고 8하고 또 더하기 해서 정답 29를 구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초항이 규칙에서 어긋나니까 이 규칙 어긋나는 이제 초항 부분을 넣은 함수를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정확하게 잘 점검해서 확실하게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합 부분에서 아까 이제 조금 말씀드렸는데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 없다, 2척에서 공차다. 확실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공식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플러스 마랑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2분의 n에 2a 플러스 n-1t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서 암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전개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런 특징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dn 제곱 플러스 이렇게 2분의 2a 마이너스 dn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식이니까 자, 이런 특징을 좀 기억해서 가지고 있으면 자, 문제 풀이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죠? 좀 복습을 조금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마무리합니다. 8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이할 것도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여기 꼭대기에도 웬 또 K가 있습니까? 그냥 99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루트 더하기 루트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유리화를 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루트 K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유리화를 하게 되면 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분모 1입니다. 분모 쓸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빼기 해서 써주면 K는 1부터 99 이렇게 처리 되겠죠. 자, 이제 체곡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2, 루트 1, 루트 3,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나요? 하나 더 할까요? 자, 3을 집어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지워지는 규칙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쭉 가서 우리는 마지막 99를 집어넣으니까 199. 그래서 이제 규칙상 이렇게 지워져서 자, 남는 들을 보게 되면 루트 100하고 루트 1이 남았는데 10-1이니까요. 결과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9 이렇게 해서 찾아서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유리화해서 풀어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수열 파트 중에서 뭐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8번까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각 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을 학습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 질문이니까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으면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실수 없이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서 점수 확보해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해설 마칩니다. 9번 시작합니다. 세 상수 ABC에 대하여 y는 a sin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주어진 값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별거 없군요. 뭐 간단하게 보면 이 최대 최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진 폭이 4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곧바로 2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a 값이 양이 달려 있으니까 저 좀 낯선가요? 자, 그럼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뭐 최대 값이 a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결과가 3이고 최소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C 결과가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가 2 되니까 C 값은 1이고 C 값이 1이니까 A 값이 2다. 이렇게도 구해도 되겠죠. 벌써 2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최대 최소에서 AC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를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 사인 주기 2 파이를 개수로 b로 나눴더니 그 주기가 2에서부터 10 돼 있으니까 8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b 값은 어떻게 됩니까? b 값은 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자, 1이 됐을 때 무엇을 풀라고 했습니까? 파이분의 abc에서 또 제곱을 하라고요? 파이분의 a 값은 2였고 b 값은 4분의 파이였고 c 값은 또 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제곱해야 되겠습니다. 파이는 지워질 거니까 2분의 1의 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1 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1 되시죠? 와. 그래프는 거의 이제 공부하게 되면 모든 학교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이제 응용의 시작인데 자, 그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 있죠. 최대, 최소, 그 다음 주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됐습니까? 자, 최대 정확하게는 a 절대값 플러스 c 이런 형태고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c가 최소 이렇게 되는 게 바른 표현입니다. 주기도 여기 절대값 붙은 게 바른 표현인데 자, 문제에서 양수라는 전제 조건들이 깔려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에 관련된 거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9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각도, 범위 주어져 있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뭐 판별식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수가 여기 2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빼기에 마이너스 보고 이렇게 많죠. 그럼 더하기로 바꾸면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5 사인 세타 빼기 3 이렇게 쓰면 되나요?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잘해주면 되겠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 아주 막 도와줍니다. 그러면 5 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자, 단위원에서 역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인은 단위원에서 y값인데 y값이 5분의 2보다 크다. 그럼 이제 큰 이런 각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이 우리가 이제 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지금 베타라고 했는데 이 베타가 바로 파이 마이너스 알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푸실 분들은요,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분의 2 이렇게 그어서 그거보다 큰 각도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정도 문제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풀어야 될 것은 범위를 구해서 범위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값을 또 다시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처리해야 되나요? 그럼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서 또 알파를 또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나누기까지 있어요. 야,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겠네요. 자, 그렇다면 사인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1사분면이니까 부호는 그대로겠고 90이 한 번이니까 바뀌어서 코사인 알파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인 알파 값이 아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푼 게 5분의 2를 푼 거죠. 사인이 5분의 2를 이렇게 푼 거니까 코사인 그러면 여기 루트 21분의 1 되나요? 자, 그러면 5분의 루트 21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5분의 루트 21이 보이죠?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식을 좀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2차 방정식 실근이라는 거니까 판별식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해야 되겠고요. 정리해서 값 나왔고 그 부분을 값 처리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가볍게 문제에서 원하는 각도들을 이렇게 표시했고 각변환 처리한 부분들에서 좀 나온 부분 이렇게 약간 이제 한 발짝씩 응용이 좀 이제 진행되어 있네요. 그냥 곧바로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한 번쯤 조금씩 더 생각하게 만들었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x축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다. 이런 건 아주 간단하죠. 직선이 이루는 각은 탄젠트 세타다. 5분의 3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 3 이렇게 돼서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25에 그럼 34가 되나요? 자, 이런 값도 이제 모양 좀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곱하기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열심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각변환입니다. 각변환 90 더하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사분면이다 라고 돼 있는 거였고 2사분면 사인 플러스입니다. 자, 근데 90이 한 번에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처리돼야 되겠고 파이 플러스 세타 3사분면이다. 3사 자, 3사분면 코사인 마이너스 앞에 쓰겠습니다. 곱하기라서 90이 그대로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되는데요. 그런 거고요.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와, 2분의 3파이에다 더하기 세타는 4사분면인데요. 4사분면 코사인 그대로입니다. 플러스입니다. 근데 90이 3번 있으니까 사인 세타를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사인 세타 그럼 이제 사인 세타 또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큰 틀에서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바꿀 수도 있는데 그냥 하죠. 사인 구하게 되면은 34분의 3인데 제곱해서 9 처리해주면 되겠고 코사인도 34분의 얼마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25에다 제곱하니까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가면 되죠. 마이너스 34에서 16 처리되나요?
자, 약분하게 되니까 그러면 얼마인가? 17분의 28, 16이니까 8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17분의 8이다.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각 변환이 등장한 겁니다. 탄젠트 값은 뭐 그래프니까 탄젠트 값 주어진 거고 각 변환이 주어져 있는데, 자, 각 변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분면은요 부호를 좀 결정해 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되는데, 이 n 값이 홀이냐 짝이냐 이렇게 좀 나눠지면 되는 거죠. 자, 홀이면은 바뀌고 짝이면 그대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바뀐다는 이야기는 사인은 코사인이 되겠고 코사인은 사인이 되겠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 되겠다. 이런 형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각 변환이 나온 11번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응용된 건 아니니까 학습 좀 잘 되어 있으리라 믿으면서 11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 길이, AC 길이, 그리고 A각의 코사인 값, A각의 코사인 값이 주어진 삼각형에서 A에서 BC에 내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AH를 지름분한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자, 변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끼인각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얘기는, 자, BC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해갈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BC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5제곱 3제곱 빼기 2배의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A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자, 코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값이 문제에서 얼마 주어져 있었죠? 5분의 1 주어져 있었나요? 자, 이 부분 이제 5분의 1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자, 25, 9 처리해 주겠고 5가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죠. 그럼 2, 3은 6해서 6을 빼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28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8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 6 빼니까 3, 28, 28이니까 루트 28이라고 쓰면 되겠죠. 루트 28 이렇게 써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2루트 7 고쳐야 되나요? 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AH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이 원래, 자, 이게 다 공식으로 다 배치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에 밑변 길이 루트 28 열심히 구한 거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AH 길이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자, 우리가 배운 대로 5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A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인 A요, 사인 A. 와우. 자, 근데 코사인 A 값이, 자, 이렇게 5에 1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그러면 사인 값은 이쪽에 루트 24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5분의 루트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의 1은 소거가 되면 되겠고요. 5 이렇게 소거가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요 부분, 요거를 이제 4, 7, 28이니까 2 루트 7 AH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6, 4, 24입니까? 4니까 또 나가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6 처리됐나요? 자, 이름도 2 루트 2는 소거가 되면 되겠고, AH 길이는 그러면 루트 7분의 3 루트 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7분의 3, 6, 7, 42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AH 길이가 얻어졌습니다. 됐습니까? AH 길이가 줬는데 이게 지름 길이가 되게 되면요, 둘레 길이는 둘레 길이가 2파이 R인데 2R 이게 바로 지름이죠. 자, 그러면 아까 구했던 AH, 자, 이 부분 그러면 이제 AH 길이 곱하기 파이가 답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7분의 3루트 40인가요? 7분의 3루트 42?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7분의 3루트 42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이번 문제에서 답을 쉽게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좀 다시 살펴보게 되면요, 문제에 주어진 식이 두 변 길이의 끼인각 형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코사인 법칙, 당연히 떠올려야 된다라는 이 부분들이 핵심 항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길이를 구했고, 수선의 발레린 AH 이 부분은 이제 삼각형 넓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코사인 법칙하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에 사용하는 그 쓰임새가 있는 변 길이, 끼인각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AH 길이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하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이쪽 도용 활용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전형적인 문제 패턴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좀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 마무리합니다. 13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변 길이가 쫙이 아니네, 겨우 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각도 가르쳐 줘 있고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AB와 만나는 점 P라고 했는데 5대 3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16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내저번이니까 여기가 6이면 이쪽도 6이 되죠? 원 밖에서 원의 근접선이 같으니까. 그러면 이 위쪽은 여기가 10이 되겠고, 모르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모르는 부분. 그럼 여기를 x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모양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여긴 10 플러스 x가 처리되겠고, 여긴 6 플러스 x 처리되겠고, 이쪽이 16 처리되고, 각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하겠습니까? 역시 코사인 법칙과 관련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x 플러스 6의 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10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 와, 숫자 커지는데 2에다가 16에다가 10 플러스 x 돼 있고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렇게 소거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이 산수를 해야 되나요? x제곱이 지워지니까 12x 플러스 36 열심히 쓰겠습니다. 여기는 20x 플러스 100 되겠고 16제곱 있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빼기 160에다가 빼기 16x 처리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좀 계산을 좀 해보죠. 이렇게 되니까 4x겠고 넘어가니까 8x 처리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16제곱 빼기 6제곱 됐죠? 그 다음에 빼기 60 이 정도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 여기는 이제 더하기 해주면 얼마일까? 22에다가 빼면 10이니까 220이고 빼기 60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인가요? 180이 됩니까? 180? 160이 되는 거죠? 160? 8x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x 값이 20 나오겠습니다. 구했습니다. 자, x값 열심히 구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C 길이는 x하고 10을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과가 30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코사인 법칙 써서 하는 건데 숫자가 커져가지고 산수는 좀 살짝 좀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 이론 적용이 아니고, 자, 내접원돼 있을 때 원 밖에서 원에 이렇게 접선이 긋게 되게 되면 이 길이가 같아져서, 자, 요렇게 표시된다는 이 사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모양 주어진 거. 자, 그러면 뭐 그 다음부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코사인 법칙을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니까. 자, 내접원 주어져 있을 때 변길이 놓는 방법과 코사인 법칙을 연결시킨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산수가 좀 숫자가 커져가지고 순간 뭐 계산하는데 좀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역시 그 틀 내에서 풀이가 진행되는 거니까 좀 차분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잘 이해되셨죠? 복습 조금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한다. 와, 이거 두 번째 요식이 이제 매우 중요한 표현의 식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뭐죠? 주기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프를 공부하게 되게 되면 fx 플러스 a는 fx를 만족해주는 이 a 값은 바로 뭐다? 주기다 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또 x를 대입한 거와 똑같은 값이 a만큼 더 간 곳에 나타난다. 뭐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a가 이제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fx 그래프가 정상적이라면 3 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인데 2분의 파이로 나누기를 쭉 할 거니까 주기가 4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정상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슉 2, 4해서 그려야 되는데 와, 이거 다 그리는 게 아닙니다. 또 정의역이 0부터 2니까 요만큼만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뭘 해야 됩니까? 항목을 이제 최대는 이제 3득에 그렸는데 그런 다음에 나 항목을 보니까 주기가 2니까 이 아래쪽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4, 6, 8 이렇게 그려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만 좀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요렇게 그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재미있는 그래프를 그렸군요. 자, 바가지를 계속 엎어놓은 모양을 좀 그려야 되겠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프가 쭉 그려져 있는데 다음 식을 풀어달라. 이건 또 뭡니까? fx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n분의 3x 이렇게 돼서 두 그래프의 만남이 되겠군요. y는 이꼴 fx하고 y는 이꼴 2n분의 3x 그래프의 만남. 됐습니까? 그래서 또 뭐라 실근의 개수. 그렇죠.
근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50개가 나오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직선을 좀 그려가야 되는데 직선 좀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자, n에다가 이곳 n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n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 3 되는 이런 직선을 쫙 긋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점이 이제 몇 개가 되죠? 교점이 2개가 되겠고. 지금 n이 그러면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3x 이렇게 되니까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죠? 4를 집어넣을 때 3 나옵니다. 4를 집어넣을 때 3 나오는 이런 형태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교점이 4개가 되겠습니다. 눈치챘습니까? n이 3 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6분의 6까지 가게 되면 또 여기 대해서 점 찍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니까 교점이 또 2개 더 추가되죠. 자, 6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규칙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나중에 50개가 되겠습니까? 그때 n은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이 됐습니다. 다 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25에다가 과감하게 딱 체킹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몇 개 좀 알아봐야 될 항목이 좀 존재하는데 그게 뭐죠? 자, 일단 뭐 그래프 그리는 건 뭐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뭐 주기 형태에서 그래프 그리는 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 범위가 이게 주기가 4에서 4까지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범위가 0부터 2 이렇게 범위 주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절반만 그려라 해서 이제 절반을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여기 주어진 거 있으니까 여기서 반복. 이 해석이 이제 너무나도 중요하군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려가달라. 됐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풀어야 될 것은 n에다가 차곡차곡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직선을 그려가지고 교점 계수 찾는 거니까 자 이제 규칙을 발견하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실근의 개수 정확한 각도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하는 x를 모를 때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 그리고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에 관계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응용이 조금 된 거니까 복습 좀 살짝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14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두 자리 잔수 중에서 2 또는 3의 배수의 합을 구하라. 또는 이 좀 골치 아픈 형태의 합식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2배수 또는 합집합이죠. 3의 배수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2배수 더하기 3의 배수 빼기 공통인 6의 배수 이런 형태를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산수량이 많습니다. 두 자리 잔수라고 했죠. 그럼 2배수부터 알아보게 되면 10부터 98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 3의 배수는 3, 4, 12에서부터 99까지 있는 거겠고 6의 배수는 6이 12에서부터 96이 되는가요? 96?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2의 배수는 요게 이제 5번째 거가 되겠고 49번째가 되겠고 3, 4, 12, 33번째 6이 12, 6일은 6, 66은 3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안에 있는 2배수, 3의배수, 6의배수들을 전부 더하기 하고 빼기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계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등차수열입니다. 항수 5항부터 49항까지 뭐 양쪽 다 들어가는 거니까 뒤쪽을 뭐 하나 크게 해서 50에서 5를 빼면 되죠. 뭐 45에 초항 플러스 말항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더하기 2분의 30에 역시 초항 플러스 말항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빼기 2분의 17에서 2를 빼니까 15 해주고 초항 플러스 말항 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45 곱하기 5에다가 49를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요거는 5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됐고 여기가 약분이 안 되니까 15 곱하기 여기가 111인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뒤가 좀 약분되나요? 15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6에다가 48 이렇게 됩니까? 48이니까 그러면 54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재밌습니다. 요 부분이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30 곱하기 54에서 둘이 먼저 산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15 곱하기 111 되는데 또 15가 또 공통인데요. 15 곱하기 요게 2배 되니까 108 처리되면 됐고 111 처리해주면 되니까 15 곱하기 자 210 이거 111인데 숫자가 괄호 쓴 거죠? 제가 7도 헷갈립니다. 자 219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산수를 해야 되잖아요. 참 219, 15, 59, 45, 5일은 9 됐습니까? 2, 5, 10 처리했고 219 처리해주면 3, 2, 8,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3285 있어야 되는데 3285 3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산수 부분은 뭐 아이고 긴장이 되는데 마지막 산수 부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두 자리 잔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2배수, 3의 배수, 6의 배수 빼기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됐죠? 이 부분이 이제 또는 이런 개념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 합 형태 요 부분 산수 집어넣은 요 과정까지가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산수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참 침착하게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해됐습니까? 자, 1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8, 첫째 항부터 2n항까지 합이 24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3n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좀 잘 알까요? 자, 맨 처음 n개 항의 합이 8이고 다음이 24니까 24에서 8을 빼면 되죠. 그러면 16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원래 이제 등비수열은 여기 n개씩 합한 이 결과도 등비수열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금 곱할 때 2를 곱하겠습니다. 2를 곱하게 해서 3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은 이 세 개를 모두 다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더하게 해주면 이제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이미 그러면 24에다가 요것만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나요? 30일 되니까 56 처리해주면 이제 가볍게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얻어졌냐가 중요한 거죠. 자, 등비수열은 AAR에서 AR의 n-1승 이렇게 써지게 되고 아이고 지수를 써야 되는데 됐고요. AR의 n승에서부터 자, 뭐 그만 쓸까요? 그냥 띵띵띵 간다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SN이라고 하는데 다음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R의 n승을 공통으로 끄집어내고 다시 쓰게 되면 AR 이렇게 해서 AR의 n-1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이 SN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SN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되니까 처음 n개의 합, 그 다음 n개의 합이 이렇게 R의 n승이 공비가 되는 이제 등비수열이 된다는 겁니다. 이 뒤에 거는요, 역시 이만큼 끄집어내게 되면 즉 R의 2n제곱을 끄집어내게 되면 또 AR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은 형태가 돼요. SN하고. 그래서 SN 곱하기 R의 2n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역시 R의 n승을 또 여기서 한 번 더 곱하기 한 그런 모양이 되면서 등비수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 그 다음 16 나왔을 때 이제 공비를 이렇게 공비가 이런 걸 알면 공비 이렇게 처리해서 곧바로 31을 써서 그 다음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수식으로 하지 않고요. 요 이렇게 등비수열 n개 쓰고 그 다음 또 n개 쓴 다음에 요 부분에 이제 공통 부분 꺼내서 나머지 부분 보게 되면 여기랑 이제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 해서 이제 논리 관계를 이용해서 n개씩 합, n개씩 합, n개씩 합이 등비수열이 된다는 걸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등비수열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있었다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 공부를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학습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7번이 되겠습니다. 두 숫자, 요건 1인데 요거는 얼마가 되는가요? 2의 8제곱이 되는가요? 8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이에다가 n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등차수를 만들었다. 이 문제 이거 항수를 무지무지 조심해야 되는 건데 항수 조심하는 그런 문제 패턴인데 조심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하고 여기 사이에 n개를 또 집어넣고 8이 이렇게 됐으니까 전체가 n 플러스 2개다. 이게 지금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늘 n 플러스 2개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잘 처리 못하는 그런 일이 많으니까 신경 써가지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수열을 모든 항의 합이 99더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항수 n 플러스 2 쓰고요. 초항 플러스 마랑 하니까 9를 쓰고요. 이 결과가 얼마다? 99다.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요게 약분되니까 n 플러스 2가 2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n 이퀄 20 하고 이제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 됐을 때 또 공차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항하고 마랑을 좀 신경 쓰게 되면 n 플러스 1 d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8에서 1을 빼니까 7 될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다 20을 집어넣게 되니까 21 되니까 d 값이 또 3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차가 얼마인지도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군요.
A의 4분의 n 이렇게 되는데 n에다가 20을 집어넣으니까 5 빼기 1이니까 4가 되겠고 곱하기니까 더하기 1이니까 5, 6항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이 산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처음부터 카운팅할 때 이 네 번째라는 것은 처음부터 즉 이 1부터 생각하게 되면 여기 이제 A1, A2, A3, A4 이렇게 되니까 등차수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따져보게 되면 이제 다섯 번째 항이 됩니다. 이를 초항이라고 치게 되면 이게 이제 큰 틀에서는 다섯 번째 항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 요소가 되는 거니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알아보려면요. 로그 2에 A4 이렇게 된 숫자가 1 플러스 여기 다섯 번째니까 4D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그 2의 A6 이렇게 된 것은 이건 이제 일곱 번째가 되죠. 1 플러스 6D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식을 더하기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그 2의 A4 곱하기 A6이 되겠고 그러면 2 플러스 10D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A4 곱하기 A6을 하게 되면 2의 2 플러스 10D 자, D가 3분의 1이고 했으니까 3분의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해당 결과가 얻어져 가는데 이때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것은 여기 곱하기 한 결과가 지수 형태가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2 더하기 3분의 10해서 3분의 16 이 결과가 문제에서 뭐 2의 P분의 Q 할 때 이제 P 더하기 Q 이 부분하고 관련된 거죠. P분의 Q 형태로 써야 되죠. 자, 이 결과가 문제의 Q분의 P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답은 2를 더하기 해서 19를 찾아서 답을 이렇게 체킹하면 되는 문제인데 좀 만만치 않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수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심해야 할 항목이 몇 군데 보이는 거죠.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 어쨌든 사이에 집어넣는 것은 항수 조심을 항상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사이에 n개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는 n 플러스 2개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합도 구할 때 n 플러스 2개 이 부분 이제 신경 써서 계산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n을 좀 구해놨습니다. 이 사이에 20개 들어가서 전체는 22개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4 뭐 집어넣어서 이제 A4, A6이라는 거 알았는데 이 A4라는 것은 1부터 집어넣어서 따지게 되면 다섯 번째라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곱 번째 돼서 이를 초항으로 했을 때 이 부분 계산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 여기가 또 실수를 또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주의해야 될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차분하게 출제자가 함정을 좀 살짝 파놓은 그 부분들을 슬기롭게 좀 잘 극복해서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말로 항수 좀 조심하십시오. 자,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잘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집중해서 잘 하기 바랍니다. 17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첫째 항이 양수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주어진 식 등차 수열이 일반항이 a 플러스 n-1t 이렇게 처리되니까 n의 1차식이거든요. 됐습니까? 자, 1차가 두 개가 이렇게 곱하게 돼 있으니까 분모가 2차 되는 이런 식이라는 얘기는 자, 어떤 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부분 분수 형태를 곱쳐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부분 분수 자, 그러니까 AK 플러스 1 빼기 AK 분의 1에다가 AK 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는 1부터 9까지 자, 이런 형태 산수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부분에서 분모 파트 부분이 이웃하는 두 항 사이 차이가 되는 거니까 공차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제곱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1 써놓고요. 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조항분의 1, 2항분의 1, 2항분의 1, 3항분의 1 지워지는 규칙이 보이는데 하나 정도 더 하죠. 뭐 적적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항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9항분의 1, 10항분의 1 이렇게 된 거니까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지워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분의 1에 1항분의 1을 하고 10항분의 1 처리가 되는데 자, 요 부분을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항에서 9항, 1항을 빼야 되는 거니까 역시 9D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분의 1이었으니까 자, D가 2 했으니까 이렇게 또 소구가 될 거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A1하고 이렇게 곱하기 한 것이 그러니까 A1 곱하기 A12 97 63이다. 이런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또 9D 이렇게 된 게 63이니까, 여기가 또 2가 됐었죠. A제곱 플러스 2, 98, A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63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21,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자, A 값은 3. 마이너스 21도 있는데, 문제에서 맨 처음 읽을 때 양수였었죠. 그렇죠. 양수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4를 구해달라. 그러면 A 플러스 3D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는데 3 돼 있었고요. 아까 공차가 2였던가요? 그러면 2, 3은 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산 결과 9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9 구했군요. 자, 어떤 것들이 특징인지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면 맨 처음에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등차 수열 n에 대한 1차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분모에 이렇게 곱하게 돼 있다. 분모와 곱하기 수열 차곡차곡 변화가는 이런 수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분분수를 고쳐서 풀어야 된다는 이 판단하는 이 과정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공차 2 생각보다 깔끔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 처리된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 뒤에 부분들은 규칙적으로 쭉 써져가는 부분이니까 보여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부분분수 여러 가지 수열 파트에서 부분분수로 고쳐가는 이 풀이 어떤 형태를 그렇게 풀어갔는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하셔서 그런 형태가 됐을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 봐도 어떤 문제인지 대략 감 잡혔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넓이가 9입니다. 이거 구해놓으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시행에서 9등분 해가지고 오려내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 남은 8개 중에서 이거 맨날 하는 똑같은 거군요. 뭐 다른 거 있나요? 조심해서 읽었는데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하고 냈을 때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다. 뒤에 산수는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자, 전체 넓이를 1이라고 생각을 해서 1회 시행을 하게 되게 되면 자, 9분의 1이 사라지고 9분의 8이 남습니다. 그럼 2회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9분의 8에서 또 9분의 1이 사라져서 9분의 8이 또 남으니까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2회 시행하고 나면. 됐습니까?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10회 시행하고 나면 9분의 8에 10제곱 이렇게 남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넓이를 1이라고 했을 때니까 실제 넓이 하려면 여기다 곱하기 9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실제 넓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실제 넓이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9의 9제곱분의 8의 10제곱 이런 형태로 남아서 이 부분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n분의 n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로그, 또 산수를 또 시켰습니다. 로그 3의 m 더하기 로그 이거 2죠. 2의 n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다 산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군요. 자, 로그 3의 9의 9제곱 처리가 됐고 로그 2의 8의 10제곱 처리됐습니다. 자, 요거는 3의 제곱 될 거니까 18 이렇게 나가면 되겠고 2의 세제곱이니까 30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48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나오는 것은 자, 이 그림은 뭐 교과서에도 있는 거니까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학습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변 길이는 문제마다 달리해서 우리를 괴롭힐 텐데 자, 그 부분 넓이를 이렇게 그냥 미리 구해 놓고요. 넓이를 1이라고 했을 때 자, 9분의 1 사라지고 9분의 8이 남고 남아있는 9분의 8에 또 다시 9분의 1 사라지고 또 다시 9분의 8이 남으니까 제곱 그 다음 세제곱 이런 규칙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규칙이 더 수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0번 하고 남으면은 이만큼이 남아있겠고 실제 넓이를 곱하기 해서 실제 넓이를 가서 계산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출제 빈도가 자, 매년 나오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매년 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출제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복습 철저히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마무리합니다. 20번 함께 합니다. 수열 A에는 첫째 항 2이고 모든 항에 대해서 점화식이 화려하게 주어져 있네요. 오호, 이웃하는 항 사이에 점화식 주어져 있을 때 30항까지 합을 구해달라. 자, 이렇게 이제 또 독특한 형태의 점화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조항은 2고요. 자, n이 이렇게 1, n이 홀수일 때, 1일 때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2 빼기 3 곱하기 A1이 2니까 2 집어넣고 여기다 또 2 집어넣어서 산수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에 2 처리해주니까 A2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A3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한 결과를 알았으니까 n이 짝수일 때는 아래쪽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A2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나요?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2분의 1 되는데요. 그러면 2분의 1 해서 A3 결과를 구했습니다. 자, A4를 구해가려면 4를 구해가려면 n은 홀수가 되는 건 3이니까 위쪽에 또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와, 재밌습니다. 2분의 1을 그럼 집어넣어야 된다 뜻입니까? 2 빼기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3 처리됐고 2분의 1도 이렇게 계산되나요? 자, 그럼 계산 결과 2분의 1에 2분의 1 처리됐으니까 1 처리해서 1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A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또 5를 또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5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한 구하려면 4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A4 짝수인 이곳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으니까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면 안 됩니다. 자, 처음 집어넣은 2가 다시 나왔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겠죠. 자, 이 4개가 반복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거 시그마 해가지고 AK 해서 K는 1부터 30판까지 가야 되는데 4번 반복이겠다. 그러면은 이게 합을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게 또 이렇게 해서 지워지는 거니까 3이 되겠네요. 4, 7이 28 하고 그 다음에 A 29, A 30 두 개 항이 남겠습니다. 자, 남는 이 두 개 항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또 규칙이니까 1항, 2항이 되겠죠.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2분의 3이 되네요. 그럼 2분의 42에다가 3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45 해서 규칙을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요상한 형태의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n이 홀일 때 짝일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위아래로 한 번에 왔다 갔다 집어하면서 대입하면 되는 거죠. 제곱 이 부분을 대입해서 구하고 나온 결과 이용해 또 대입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떻게 이제 규칙성을 좀 발견해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형태의 특징이 되는 거니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적응해 가는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좀 되어 있다면 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20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1번이 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관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는 4의 n승 마이너스 1이 3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n이 1일 때 주어진 식에 1 대입하는 거죠. 그럼 4 빼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당연히 가는 3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AK가 3의 배수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그 다음 번째 항이 AK 플러스 3의 배수임을 증명해가는 절차죠. 그럼 적당한 수 M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맨 처음 주어진 식 4의 K승 빼기 1이라는 것이 적당한 수에서 3M 이렇게 처리했다고 생각하면 4의 K승 3의 배수라서 3M 쓴 겁니다. 그럼 3M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3의 배수라고 가정하게 되면 4의 K승 와, 그럼 요게 이제 나에 해당하는데요. 나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양변에 4를 곱하게 한다. 됐죠? 그럼 4를 곱하게 주면 여기는 4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겠고 4 곱하기 3m 플러스 1 처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2m 되겠고 더하기 4인데 4를 4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3의 배수니까 따지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3을 공통 끌어들면 4m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될 건데 자, 이 부분이 바로 3m 플러스니까 여기 부분이 바로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다에 해당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항시켜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3의 배수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끝났죠. 자, 나다에 필요한 것을 FM, GM이라고 했는데 알파, 가에 해당하는 거 알파 그럼 3이네요. 그러면은 EF3 빼기 G3 이런 형태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자, 근데 요거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니까 9, 10 되는 거니까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니까 12에 13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 7 얻을 수 있겠습니다. 결과 7 되셨죠? 자, 수학적 기납법은 다른 부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K번째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것을 이제 보여야 되는데 처음에 잘 안 되면 이제 K 플러스 1일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보여가는지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부하실 때 이렇게 그냥 눈으로 따라가지고 이게 뭐일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증명하는 것처럼 3의 배수니까 쓰고 이항시켜서 쓰고 막 이런 절차들을 직접 뭐 곱하기 전이니까 곱하기 전식 쓰고
막 이렇게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반드시 출제되는데 생각보다 좀 쉽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조금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 설명 마칩니다. 22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AB 길이, BC 길이, CD 길이, DA 길이 쫙쫙 그리고 B각이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그린 것 같습니다. 이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넓이 구할 때 두 변 길이의 끼인 각이 있으면 넓이를 한쪽 편을 구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사각형은 이제 이렇게 쪼개서 삼각형 넓이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자, 이쪽 부분을 하려면 이제 이 각이 필요한데 D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통 AC가 있으니까 AC 이 부분을 코사인 법칙에 해서 좀 알아보면 되겠죠. 자, 9 더하기 16 빼기 2배의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코사인 60도 값이 2분의니까 이렇게 소거가 되면 12를 빼니까 4 남아서 1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36, 그 다음 25 빼기 어떻게 되나요? 2배의 6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t 한 결과랑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곳에서 계산이 좀 코사인 t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2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됐고 36, 25 빼기 13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렇게 되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12니까 48이 됩니까? 12에 48 그럼 2, 6, 5 이렇게 되면은 12 곱하기 4가 되나요? 그럼 이제 5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코사인 t 값이 얻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넓이가 사각형 넓이가 가능해져 갑니다. 사각형 넓이라는 것은 이제 삼각형 ABC에다가 더하기 삼각형 ACD 이렇게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죠. 자, 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곱바로 쓰겠습니다. 더하기 2분의 1에 변 길이가 6, 5였고 사인을 써야 되는데, 자, 코사인 값이 5분의 4였으니까 사인 값은 5분의 3 이렇게 쳐야 되겠죠. 모양 이렇게 안 잡아줘도 되겠습니까? 5분의 4 그럼 여기 직각에 3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자연스럽게 산수 좀 진행합시다. 슉슉 3루트 3 처리가 된 것 같고, 여기는 5 지워지고 3이니까 처리 좀 9 되겠습니까? 3루트 3 플러스 9 이렇게 해서 답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장 먼저 주어진 도형을 봤을 때 무엇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되는데, 넓이 구할 요소가 삼각형을 이렇게 쪼갠다고 봤을 때 한쪽은 돼 있는데 다른 쪽이 안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각이 필요한데 그 각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됐습니까? 그때 이제 AC 부분이 이제 공통인데 그 부분이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자 연결시켜서 자 이게 D각을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힌트가 되겠고요. 사각형 넓이는 이렇게 이제 쪼개서 구해간다라는 것도 뭐 힌트라면 힌트겠는데 그건 뭐 대단한 항목은 아닌 거죠. 자, 이 정도 처리는 가볍게 좀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해설 마칩니다. 23번 서술형 두 번째 해설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항과 10항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 구해달라. A5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1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빼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5D 나오는데 21-4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가 또 그럼 마이너스 25 처리되나요? 자, 그러면 D 값이 마이너스 5 처리돼서 나오겠는데, 그럼 일반항은요, 자,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마이너스 5n 처리되겠고, 5 집어넣었을 때, 와, 마이너스 25. 그럼 25를 또 더 더하기 해서 숫자를 써야 되나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와, 60에 71이 됩니까? 71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5 집어넣을 때 46 나오는 결과 이용했습니다. 자, 처리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일반항 구했을 때 처음으로 음수항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5n 플러스 71이 0보다 작아질 때는 언제냐? 즉 5n이 71보다 커져갈 때는 처음으로 커져갈 때는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25가 될 때 50 더하기 25 7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n 15를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15항이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또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 지금 이 숫자가 이게 지금 일반항 이렇게 되니까 1항이 얼마죠? 1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76입니까? 자, 76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가 뭐 71 이렇게 해서 점점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리고 15를 집어넣게 되면은 15를 집어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75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그럼 1항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14항이고 여기가 이제 15항 이렇게 되는데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최대 값을 구하는 얘기는 양수까지만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분의 항수 14개에다가 초항 마랑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7 곱하기 77. 와, 이거 7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77 곱하기 7이니까 77이 49에다가 77이 49, 53에다가 됐습니까? 그럼 먼저 53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니까 여러분들 뭐 학습 많이 돼 있으셨겠죠? 자, 등차 수열이니까 가볍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4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고 영생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인 수열에 대해서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요. 함수 xn 플러스 1에서 최대값 bn을 갖는다. 뭐 일반항 구하고 와 재밌는데요. 자, 최고차가 음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되니까 2분의 an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 좌표 즉 2분의 an이라는 부분이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등비수열이라는 뜻이군요. 됐습니까? 오호, 그럼 가볍게 끝나는데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n-1승. 그럼 일반항 구했고요. 그 다음 5항도 구해달라고요? 이거 5항 여대 구해놓은 것은 뭐 별 문제 없습니다. 2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걸 뭐 16분의 1로 고쳐야 됩니까? 16분의 1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 최대값도 있는데요. 최대값? 최대값을 문제에서 bn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대입해야 되잖아요. 대입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an의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대입하면 또 2분의 an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1 an 제곱 이렇게 된 부분들이 바로 bn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n 일반항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a1에 집어넣게 되면 1 집어넣으면 a1은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4분의 1, b1은 4분의 1이 된 거겠고 자, 이 녀석을 또 등비수열 공비가 2분의 1을 제곱하니까 공비가 또 4분의 1로 바뀌죠. 자, 됐습니다. 그렇다면 bn은 4분의 1에 n-1승. 4분의 1에 n승 써도 되는군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런 수열을 10항까지 더하게 해달라. 그럼 등비수열을 합구해달라는 뜻입니다. 4분의 1 됐고, 초항 4분의 1 됐고, 1 빼기 4분의 1에 10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4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1에 1 빼기 4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처리해서 결과를 좀 구해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죠. 모르겠다는 처리가 없는 거니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살짝 좀 색다른 형태에서 좀 긴장시키는데요. 자, 2차 함수 형태가 주어져 있으니까 2차 함수 최고차 음이니까 그래프 그렸고요. 꼭지점에 x좌표 처리했고 그 부분이 an이라고 했으니까 자, 됐습니다. 2처마식 2분의 1 an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해서 그 다음 항인 an 플러스 1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만큼 곱하기 해서 등비수열이라는 뜻이죠. 공비가 2분의 1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가볍게 구한 부분 좀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대입한 이 값이 bn이라고 처리했는데 대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관계식 구했고 이걸 bn이라고 했고요. an이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a1 여기다 집어넣으면 b1인데 b1 이렇게 구했고요. 공비가 2분의 1거 제곱하면 공비가 4분의 1 되겠죠. 그래서 bn을 구하고 그 다음 합공식에 집어넣어서 시그마 bk를 구해가는 그런 풀이가 진행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신경 써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24번이었는데 어떻게 좀 설명 잘 되셨습니까? 자,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자,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